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다들 모르셨겠지만 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나이키 유럽 본사에서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저의 정확한 직무는 이제 브랜드 경험 디자인 인턴이라고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인턴이었어요. 먼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채용 과정에 대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작년 5월쯤에 작년 5월 맞나? 작년 5월쯤에 제가 이제 새벽에 자기 전에 스크롤 하다가 공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류 접수를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잊어버릴 뻔했는데 제가 딱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1차 합격 통지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실무 과제를 주거든요. 실무 과제를 주면서 일주일 줄 테니까 이걸 해와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 2주 후에 연락이 와서 통과했어 해가지고 최종 합격, 최종 면접이 있다 해가지고 최종 면접 스케줄 잡아가지고 최종 면접을 봤고요. 최종 면접에서는요, 이제 저의 담당 멘토이자 시니어 디자이너 분이었던 분과 이제 HR 담당자 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제 포트폴리오랑 그리고 제가 한 과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들을 받고 막 그랬었어요. 한 2주일 정도 있다가 최종 합격을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인턴십 자체가 이제 채용 전환용 인턴십은 아니에요. 약간 체험용 인턴십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기존 인턴십 뽑는 과정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인턴은 6개월 과정으로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저희 담당 아까 말한 그 면접을 같이 본 그분의 프로젝트에 제가 끝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면서 그게 약간 내부용 행사였어가지고 약간 컨피덴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설치하는 것도 보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의 메인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메인 프로젝트는 새로운 신발 런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런칭 행사를 위한 마케팅 이벤트였는데요. 이번에 나이키 서울에서 이제 8명의 셰프분들을 불러가지고 다이닝 이벤트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뭐 8명의 그런 아티스트들과 이 신발을 재해석하는 그런 전시를 보여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다 바로 에어머스 GN8이라는 슈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그 프로젝트도 사실 그 신발 런칭을 위해서 했던 마케팅 행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냐면 저희 부서가 크게 보면은 이제 마케팅 부서와 리테일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리테일 부서는 보통 이제 그런 나이키 스토어를 담당하는,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스토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인데, 거기서 파리에 그 개성문 앞에 있는 그쪽 거리 가시면은, 샹젤리제 거리 가시면은 명품 매장 엄청 많고, 그리고 엄청 크게 나이키 매장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이키 매장은 한 2개월마다 그 테마가 바뀌어요. 그래서 안에 그런 설치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거든요. 또 테마가 이제 에어마스테이시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또 파워스토어를 꾸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또 있었던 거예요. 리테일 프로젝트가. 근데 저는 파워스토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너무 많았어서, 그래서 나 이런 것도 관심 있는데 나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고 싶어 라고 이제 제 시니어 담당 디자이너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분이 이제 디렉터랑 좀 얘기를 막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재밌었는데, 이 프로젝트로 파리에 처음으로 생애 첫 출장을 또 가게 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뭔가 인턴으로 좀 다른 성격의 두 프로젝트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턴십이라는 게 뭔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정말 레벨업 시켜가지고 그거를 좀 솔리드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지만, 또 뭔가 저는 첫 인턴십이기도 하니까 그런 진짜 근무하는 환경에 가가지고 보고 듣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직무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방향의 다음 커리어를 또 쌓고 싶은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뭔가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이키에서 인턴십을 한 게 저한테 정말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또 나이키의 모토 자체가 다들 아시다시피 just do it 이런 거잖아요. 약간 push the boundaries 하라. 약간 진짜 말 그대로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고, 그걸 되게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게 인턴에게도 되게 똑같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인턴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라인 밖에 서가지고. 근데 정말 제가 말하는 그
참여를 했다라는 말이 정말 정말 참여를 한 거예요. 정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피드백도 주고 뭐 그런 모든 프로젝트의 과정이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정말 팀에 섞이도록 이렇게 또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이 정말 빨리 되고 또 그러면서 일하는 것도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제가 했던 인턴십이 특별했던 이유가 인턴끼리 하는 프로젝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인턴십의 프로그램 의 성격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건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약간 요즘 대기업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약간 D&I를 좀 중요시하면서 약간 여러 프로그램이 회사 내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한 일환으로 이제 인턴십이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이 이제 좀 크리에이티브한 인더스트리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턴십도 제가 했던 인턴십도 그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한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번 이제 인턴이 리딩하는 프로젝트가 주어져요. 그래서 실제 프로페셔널 프로젝트처럼 이제 외부 회사체와 그런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에 상응하는 또 뷰젯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턴으로서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턴으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진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주변 멘토나 CD 시니어들의 디자이너 분들의 정말 수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프로젝트가 탄생되긴 하지만 그 프로젝트 내에서는 디렉터 역할을 맡을 수도 있었던 거죠. 맞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했던 프로젝트였고 의미가 있었던 거죠. 저랑 저의 인턴 동기가 같이 했는데 저는 아트 디렉션을 담당하고 저의 인턴 동기는 뭐 내러티브라고 이제 라이터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트 디렉션이니까 그냥 어디서 찍을지, 뭐 어떻게 찍을지, 어떤 트랜지션을 사용하고, 어떤 음악을 사용하고, 어떤 뭐, 그냥 그런 비주얼적인 모든 것들을 다 관여를 했었고요. 물론 당연히 그 중간에 이제 비디오그래퍼의 그 창의성도 존중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고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일단 제가 첫 인턴이기도 하고 지금 커리어 자체를 뭔가 한 방향으로 지금 딱 정해가지고 그걸 쭉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좀 문을 좀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인턴십이 이 프로페셔널 환경에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좀 더 명확해진 그 비전으로 그 다음 커리어를 고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면에서 저한테 이 인턴십 자체가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 자체가 정말 많은 기회를 제공한 거죠. 이게 정규 인턴십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의 인턴십이어서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최종 합격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손이 너무 떨리고 부들부들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얘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지금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 되겠냐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일주일간 했던 그 과제가 제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제고 이게 만약 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그 과제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구나라는 걸 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막 밤새서라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애정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긴 했지만 정말 실제로 잘 될지 몰랐기 때문에 더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한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좀 말을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전 인턴십 관련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좀 이것저것 느낀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좀 끝내고 싶은 말은 좀 동기부여에 가까운데요. 사실 저는 영어를 공부한 지도 꽤 됐고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거의 안 공부를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조금 접었었고 영어 공부하는 걸 접었었고 그리고 인턴십 학교 통보 전에는 진짜 1년 동안 제가 인턴십을 찾으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군데는 무조건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진짜 100군데는 무조건 지원을 해봤던 것 같아요. 무조건.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딱 되고 이제 최종까지 갔었는데 그래 그때 보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취소를 당했어요. 끝날 무렵에 이제 막 진짜 이제 출국 준비할 무렵에 이제 취소를 당했고 그러면서 또 찾게 된 곳이 영국이었는데 그건 또 페이를 받는 인턴십이어가지고 비자 문제로 안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제 찾았는데 거긴 또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제가 안 한다 하고 그러면서 정말 1년 동안 좀 되게 우울하고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막 이런 되게 좌절감이 좀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진짜 취준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어, 근데 그렇게 1년 정도의 우울함과 좌절감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 내 포트폴리오가 진짜 너무 후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뭔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이제 잘 모르겠고, 그냥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인턴십 하고 싶어라는 그냥 되게 막연한 어떤 기대감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뭘 키워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고 좌절했던 그 1년간 동안 했던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진짜 하기 싫다 하면서 했던 그 작업들을 알아봐주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제가 인턴십을 했던 곳이었고, 그러면서 그 우울했던 시기에 나온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것 같아서 그때 저한테 되게 고마워지더라고요. 아직 싹을 피우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땅을 찾은 것 같긴 해요. 어, 그래서 그런 좋은 기분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들 화이팅!